처음 그 차를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고 주유소에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건 야간 근무자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는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그 주유소에서 야간 근무를 시작한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32살이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고 그렇다고 당장 다른 일을 구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았지만 당시에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밤에 일하는 게 편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곳은 강원도 외곽으로 이어지는 국도변의 작은 24시간 주유소였습니다.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산이 시작되는 곳이었고 밤이 되면 주변에 불빛이라고는 주유소 간판과 멀리 떨어진 도로에 가로등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평범했습니다. 트럭도 많이 지나갔고 근처 공사 현장으로 가는 차량도 들렀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완전히 다른 장소처럼 변했습니다. 특히 새벽 2시를 넘기면 그랬습니다.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주유소 지붕에 매달린 작은 깃발이 펄럭였고 주유기 위에 달린 형광등에선 아주 미세한 전기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거나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카운터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대신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바깥 공기를 쐬곤 했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하던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였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새벽 시간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루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면 2시 48분,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면 2시 51분, 물을 마시고 다시 시계를 보면 2시 54분, 그렇게 몇 분씩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새벽 3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차를 처음 본 날도 정확히 그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주유소 뒤편에 있는 작은 창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오는 차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입구 쪽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차종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형 세단이었고 꽤 오래된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차가 천천히 들어오더니 3번 주유기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창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보통 손님들은 제가 다가가면 창문을 내리거나 주유구를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차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휘발유 넣어드릴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실내등도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휘발유 맞으시죠? 그제야 차 안에서 아주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운전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2만 원이라는 뜻인지 2리터라는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유구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기 전부터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그냥 피곤해서 이상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만 원어치를 넣었습니다. 주유가 끝나고 영수증을 건네려고 운전석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창문이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주유기 옆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는 약 30초 정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무 말도 없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 도로로 나가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바라봤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교대하러 온 직원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검은 차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3번에서 주유했죠? 그 순간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 직원은 별것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 차 원래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뭐가요? 그 사람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말했습니다. 가끔 와요. 가끔이요? 네. 그리고 잠깐 침묵하다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항상 새벽 3시쯤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야간 주유소니까 그런 차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출퇴근하는 것일 수도 있고 새벽에 이동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저는 이상하게 시계를 자주 확인하게 됐습니다. 2시 40분, 2시 47분, 2시 55분, 그리고 2시 59분. 저도 모르게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아무것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전날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항상 새벽 3시쯤 온다.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일부러 계산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3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내려놓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도로 끝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같은 방향에서 들어왔고, 같은 속도로 움직였고, 같은 3번 주유기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재킷을 걸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3번 주유기로 걸어갔습니다. 검은 차의 운전석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 옆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누군가 아주 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잠시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늦었네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그 차가 단순히 새벽마다 찾아오는 손님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늦었네요. 차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작아서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운전석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유리는 어두웠습니다. 안쪽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운전자가 저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 주유기를 들었습니다. 휘발유 넣어드릴게요. 이번에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주유구는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전날과 똑같이 2만 원어치를 넣었습니다. 주유기가 멈추고 숫자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자 호스를 제자리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뽑았습니다. 그때 저는 잠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날과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2,000원, 같은 주유기, 같은 시간. 저는 영수증을 손에 들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창문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영수증을 와이퍼 아래에 끼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차 안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작았습니다. 그 사람은 저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차를 바라보다가 그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철퍽.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그 소리가 그날따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로 3번 주유기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차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엔진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1분, 2분, 3분.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시 6분. 차는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빛이 잠깐 들어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차가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주유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차는 도로에 올라섰고 오른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이 끝나는 지점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잠을 자면 안 됐지만 단순히 졸리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그 목소리가 반복됐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그리고 왜 나한테 늦었다고 했을까? 저는 별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아마 술에 취한 손님일 수도 있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야간 근무를 오래 하면 별것 아닌 소리도 크게 들립니다. 환풍기 소리나 냉장고 모터 소리가 사람 목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현실적인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날 아침 교대 시간이 되자 저는 전날 근무자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차 원래 그래요. 저는 결국 물어봤습니다. 형, 그 직원이 돌아봤습니다. 왜요? 그 검은 차 있잖아요. 그 사람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왜요? 어제도 왔어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정확하던데요. 그제야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몇 달 됐어요. 뭐가요? 그 차. 그 사람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2년 일했거든요. 네, 그 차는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오래된 손님이네요. 그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저는 뭔가 더 물어보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먼저 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저 차에서 돈 받은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럼 기름값은요? 기록에는 결제된 걸로 나와요.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 아니요.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현금도 아니고 카드도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매출로 잡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전날 밤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유소에는 계산대 뒤쪽에 작은 컴퓨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간대별 매출과 주유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근무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새벽 3시, 3번 주유기, 2,000원.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결제 방식은 이상했습니다. 보통 카드라면 카드 승인 번호가 뜨고 현금이면 현금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그 거래에는 결제 수단이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그날 근무자가 입력을 잘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전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있었습니다. 새벽 3시, 3번 주유기, 2,000원. 결제 수단 없음. 그보다 하루 전, 그 전날, 또 그 전날. 모두 같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매일, 정확히 새벽 3시, 정확히 2,000원. 항상 3번 주유기. 저는 갑자기 손끝이 차가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귀신 같은 걸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시스템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유소 직원 중 누군가가 몰래 거래 기록을 만들어 놓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오래된 프로그램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를 확인했습니다. 주유소에는 주유기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날짜를 하루 전으로 돌렸습니다. 새벽 2시 55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시 56분 도로가 비어 있었습니다. 2시 57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시 58분 멀리 자동차 불빛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2시 59분 차가 주유소 입구로 들어왔습니다. 샘시 정각.
3번 주유기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무심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시였습니다. CCTV 속에 저는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주유기를 들고 차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차에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화면 속 검은 차에는 번호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번호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번호판이 있어야 할 위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서는 마치 빛이 뭉개진 것처럼 숫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CCTV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화질이 흐려졌습니다. 다시 확대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호판 부분만 이상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 차가 매일 같은 차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을 부정했습니다. 차량의 모양이 너무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검은색, 중형 세단, 오른쪽 뒤쪽에 아주 작은 흠집, 그리고 항상 3번 주유기. 저는 화면을 계속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주유소를 떠날 때였습니다. 검은 차가 출구로 빠져나갔는데 CCTV 화면에는 자동차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장면을 멈춰놓고 있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조명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로등 위치 때문일 수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오래돼서 그렇게 찍혔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다시 재생하던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차에 다가가기 직전 운전석 창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처럼 길고 가느다란 것이 창문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같은 장면을 몇 번이나 돌려봤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 제가 운전석을 향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검은 차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 속 차량의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입 모양이 보였습니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이 움직였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그 입 모양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자 어렴풋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입 모양은 분명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어. 저는 그 자리에서 CCTV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는 게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날 밤에도 제가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주유소 사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은 제게 짧게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검은 차 왔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3번 주유기 쪽으로 혼자 가지 마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묻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저는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3번 주유기 쪽으로 혼자 가지 마세요. 사장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통화 시간은 38초였습니다. 그 짧은 통화 안에서 사장은 제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지 말라는 건지, 검은 차가 뭔지, 왜 그 사실을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는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지 않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먼저 가장 평범한 이유부터 찾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CCTV가 오래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안 보이는 건 화질 문제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제 기록이 비어있는 건 프로그램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장의 말도 단순한 경고일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사고가 있었거나 손님과 문제가 있었던 곳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날 밤 다시 출근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온 뒤부터 계속 세 번 사고기가 생각났습니다. 눈을 감으면 주유소 지붕이 떠올랐습니다. 형광등 아래에 놓인 검은 승용차, 어두운 운전석, 그리고 창문 안쪽에서 움직이던 길쭉한 무언가. 저는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손이었겠지. 분명 손이었을 겁니다. 사람의 손. 카메라 화질 때문에 길게 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손가락이 길어 보였는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9시가 조금 넘어서 주유소로 출근했습니다. 사장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한두 마디 건넸을 텐데 그날은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니폼을 갈아입고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사장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어제 CCTV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디까지 봤어요? 그 차 들어오는 것까지요.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뒤는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요? 3번으로 가지 말라고 한 거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 차가 대체 뭔데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유소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3번 주유기가 보였습니다. 아직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에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유소 자리가 원래부터 주유소였던 건 아니었어요. 네. 예전에는 작은 휴게소 같은 게 있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때도 밤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사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사고. 그 단어가 이상하게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교통사고요? 네. 여기서요? 정확히는 지금 주유소 뒤쪽 도로입니다. 사장은 손가락으로 주유소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그쪽은 산으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언제 사고였어요? 10년도 더 됐어요. 그럼 그 차가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장은 제 표정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차가 사고 차량이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고가 났던 날도 새벽이었어요. 저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몇 시였는데요? 사장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3시 조금 넘어서. 그 순간 주유소 안의 냉장고 버가 갑자기 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우.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는 혼자였고요. 죽었습니까? 사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네,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사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사고가 난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계속 이 주유소에 전화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전화요? 차가 왔다고.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난 차와 똑같은 차가 새벽마다 주유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고가 난 곳이 여기랑 가까웠으니까 사람들이 착각했겠죠.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차를 본 사람들이 전부 같은 말을 했어요. 뭔데요? 3번 주유기 앞에 섰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계산대 위에 놓인 작은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운전자를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갑자기 어젯밤의 운전석이 떠올랐습니다. 검은 유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내부, 그리고 목소리. 늦었네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어제 그 사람한테서 뭐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사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저한테 늦었다고 했어요. 사장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말을 직접 들었어요? 네. 확실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유소 밖에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유리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흰색 화물차였습니다. 사장은 그 모습을 확인하고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밤에는 그냥 안에서만 근무하세요. 손님 오면요. 다른 직원에게 전화하세요. 저 혼자인데요. 그러니까 전화하라고요. 그 말투가 너무 진지해서 저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새벽 3시가 되면 그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계산대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세요. 비상벨이요? 네. 왜요? 그냥 누르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손님 오자마자 비상벨부터 누르라는 거예요? 손님이면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차만 오면 누르세요. 저는 결국 웃었습니다. 사장님도 그 차가 진짜 뭔지 모르시는 거죠?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11시가 지나고 사장은 퇴근했습니다. 주유소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은 손님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트럭 2대가 들어왔고 승용차도 몇 대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손님이 있으면 괜찮았습니다. 사람이 있으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지나자 주유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2시 혈보분, 2시 30분, 2시 45분. 저는 계산대 아래의 비상벨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빨간색 버튼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쾅!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유소 앞쪽을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앉았습니다. 2시 51분. 그때부터 이상하게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췄습니다. 깃발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유소 지붕 위에서 들리던 전기음마저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7분. 저는 괜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2시 58분, 그리고 2시 59분. 그 순간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웅웅. 그리고 헤드라이트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유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3번 주유기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앞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저는 사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차만 오면 누르세요. 제 손은 계산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비상벨 버튼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차 한 대가 주유소에 들어왔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검은 차의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스르륵.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창문이 절반 정도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차 안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자가 보였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안도감보다 더 큰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늦었네요. 이번엔 당신이 늦었네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계산대 아래에 있었습니다. 비상벨 버튼을 누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창 너머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운전자가 보였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리는 짧았고 키 얼굴은 창백해 보였습니다. 검은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너무 평범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이상했습니다. 공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눈도 코도 입도 전부 평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얼굴을 보는 순간 몸이 먼저 도망치려고 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운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전날 CCTV에서 보았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창문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던 모습. 하지만 지금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다. 그 생각이 들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사람이라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비상벨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차량 쪽으로 바로 걸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운전자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세요? 그 질문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뭘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날도 여기 있었잖아요.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저 여기 일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알아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운전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운전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창백했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하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햇빛을 보지 않은 사람처럼 혈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입술도 거의 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상했던 건 그의 눈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주유기를 바라봤습니다. 주유구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유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넣어드릴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2만 원 맞죠? 운전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주유를 시작했습니다. 주유기가 작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5,000원, 1,000원, 5,000원. 그때 갑자기 주유기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유기를 다시 봤습니다. 전원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유소 전체의 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3번 주유기만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유기를 내려놓고 다시 들었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운전자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기름은 이미 넣었어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요. 운전자는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주유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저기요. 운전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이 주유소에 예전에 오신 적 있으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운전석 아래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어요. 누구를요? 사람을. 누구요? 운전자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를 찾으러 오는 사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유소 뒤편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쾅! 저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주유소 창고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차를 봤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그대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조수석도 비어 있었습니다. 뒷좌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량 내부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툭! 마치 무언가가 뒷좌석 바닥에서 굴러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쓰러졌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열린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뒷좌석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검은색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가방 표면은 먼지가 묻어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심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방 위에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종이에는 숫자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3번.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차량의 문이 철컥하고 잠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뛰었습니다. 검은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만 커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헤드라이트가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주유소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문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철컥, 철컥,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계산대 뒤에 숨듯이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차는 여전히 3번 주유기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엔진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분이 지나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계를 봤습니다. 3시 8분, 검은 차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3시 12분, 그대로였습니다. 3시 17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신호가 가더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요?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네. 그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있었다고 했어요. 사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냐고 했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낮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물었습니다. 차 아직 있어요? 저는 유리창을 봤습니다. 네. 3번에요? 네. 사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물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 얼굴 봤어요? 네. 확실해요? 네. 어떻게 생겼어요? 저는 대답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봤습니다. 눈도 봤고 입도 봤고 얼굴 전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떠올리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이었다는 것만 기억났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 대답에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차 안을 다시 보지 마세요. 왜요?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어디에요? 차 안이 아니라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주유소 안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카운터 뒤쪽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툭!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시 소리가 났습니다. 툭! 이번에는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저는 몸을 굳혔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계산대 아래였습니다. 바로 제가 앉아 있는 곳. 저는 천천히 아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비상벨 옆에 놓여있던 작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놓은 적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작은 금속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금속판에는 숫자가 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기억났습니다. 사장이 예전에 사고가 났다고 말했던 곳, 주유소 뒤편 도로. 그곳으로 이어지는 길에는 오래된 표지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7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차가 매일 3번 주유기에 오는 이유가 단순히 주유 때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람이
매번 저에게 같은 말을 하는 이유도 그는 기름을 넣으러 오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찾으러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저는 주유소 바깥에 있는 3번 주유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유소 안쪽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가 밖에 있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차 안에 있던 사람이 이미 한 번 제 앞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동안 계산대 아래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낡은 자동차 열쇠를 손에 쥔 채로요. 열쇠고리에 붙어 있던 작은 금속판에는 숫자 7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숫자가 이상하게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7, 7. 제가 알고 있는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주유소 뒤편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도로에 7번 표지판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과 이 열쇠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열쇠를 다시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눈앞에 있으니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종이컵을 하나 뒤집어 그 위에 열쇠를 덮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저는 다시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승용차는 아직 3번 주유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주유소 조명이 닿는 곳에 차가 있는데도 차체가 어둡게 보였습니다. 마치 빛을 반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겼습니다. 차는 그대로였습니다. 3시 20분, 3시 30분, 3시 40분.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가 되자 갑자기 차가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 교대 직원이 들어왔을 때까지도 저는 그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계산대 위에 있던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그 사람은 열쇠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열쇠를 짚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계산대 아래요. 직접 봤어요? 네.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예전에 있던 차 키 같은데요. 예전에요? 네. 무슨 차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사고 났던 차요? 그제야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한테 들었어요? 네. 그 얘기를 왜 해줬대요? 네,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고 차량이 검은색 세단이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차종은요? 그 사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럼 열쇠에 있는 7은 뭔데요? 그는 그제야 열쇠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봤습니다. 이거,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주차구역 번호 같은데요.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이 근처에 작은 휴게소가 있었을 때 차량을 세워놓는 번호가 있었대요. 7번? 아마도. 그는 열쇠를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상하네요. 뭐가요? 왜 지금 이게 나온 거죠?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장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사장이 주유소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열쇠를 보여줬습니다. 사장은 열쇠를 보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장은 한참 동안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서 났어요? 계산대 아래에서요. 누가 줬어요? 모릅니다. 어제 차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그 차 안에 있던 건 아닙니다. 사장은 열쇠를 짚지 않았습니다. 이거 버리세요. 왜요? 그냥 버리세요.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왜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는 겁니까?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차가 몇 년째 온다면서요? 네. 사고 차량이랑 같은 차라면서요. 사장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일 오는 겁니까? 모르죠. 정말 몰라요? 그제야 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유소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뭘요? 차가 기름을 넣으러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뭔데요? 차가 올 때마다 다른 사람이 같은 꿈을 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새벽에 꿈을 꿨습니다.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가 차 안에서 계속 기다리는 꿈. 누구를요? 모르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사장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같은 말을 했어요.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다고?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우연 아닙니까?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무서운 꿈을 꾸면 비슷한 내용을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왜 지금까지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사장은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신고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이상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귀신이 보인다고 경찰에 신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왔다가 사라지는 것도 증명하기 어려웠습니다. CCTV는 이상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제 기록은 이상했지만 시스템 오류라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장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주유소에 남아 과거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에게 오래된 CCTV 저장 장치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물어보자 결국 창고에서 오래된 하드디스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언제 자료예요? 사고 나기 전후부터 몇 년치입니다. 저는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CCTV 영상들이 날짜별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유소의 모습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판도 같았습니다. 주유기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에 3번 주유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날짜를 사고가 발생한 날로 맞췄습니다. 새벽 2시 40분. 도로에는 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2시 50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시 58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 가까이 얼굴을 가져갔습니다. 차량은 3번 주유기 앞에 멈췄습니다.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상 속 직원이 차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보고 놀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왜 도망갔죠?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재생했습니다. 직원이 계산대 뒤로 들어오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경찰차의 불빛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건 그 직후였습니다. 저는 사고 장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영상에는 사고 자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도로를 비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주유소 앞쪽 화면에 아주 짧은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검은 차가 도로 쪽으로 나가는 모습, 그리고 약 10분 후 멀리서 강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경찰차였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뭘 했는지 아세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차를 계속 봤는지도요. 그는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그날 직원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요? 운전자가 기름을 넣으러 온 게 아니었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럼 뭘 하러 왔대요? 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러 왔다고 했어요. 누구를요? 그건 모르겠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영상 속 검은 차의 운전석 창문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창문이 아주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서 운전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얼굴은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습니다.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무심코 사장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왜요? 이 사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마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운전자가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오래된 CCTV 화면 아래쪽에 기록된 시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 59분.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1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운전자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입 모양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늦었어. 저는 마우스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장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봅시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어요. 뭐가요? 저는 화면 아래의 파일 목록을 가리켰습니다. 사고 당일 영상 뒤에 이상한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사고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다른 영상들과 달랐습니다.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030. 저는 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새벽 3시. 주유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번 주유기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사고는 이미 끝났고 그 차의 운전자는 죽은 상태였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그 영상 속 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주유소 안으로 걸어왔습니다.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카메라 화면 아래쪽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주유소 안쪽에서 걸어오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사람이 걷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갑자기 컴퓨터 전원을 껐습니다. 그만, 왜요? 이건 보면 안 됩니다. 왜요? 사장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 이후에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뭐가 있었는데요?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새벽 근무자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 일이 단순히 이상한 차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야간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건 검은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주유소 안으로 들어온다면 이번에는 제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출근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만둘까? 정말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주유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검은 차가 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차에 관한 기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있었고 그 사고 차량과 똑같은 차가 몇 년째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그 차를 본 사람들이 같은 말을 들었고 그중 한 명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결국 출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날 밤이 마지막 근무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급여를 받고 사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사장은 아직 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평소와 똑같은 주유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계산대, 커피 자판기, 그리고 유리창 너머의 3번 주유기. 저는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신 컴퓨터를 켜고 전날 확인했던 자료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사장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오래된 영상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 사람이 주유소 안으로 걸어 들어왔고 그 뒤로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고 사장이 했던 말, 그날 새벽 근무자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결국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네.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요? 그날 사라졌다는 직원이요. 사장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왜 그걸 알고 싶어요?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알아서 뭐 하려고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라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장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이재호였어요. 저는 메모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몇 살이었어요? 32. 저랑 비슷했네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주유소에서요. 정확히는요? 새벽 3시 10분쯤 마지막으로 CCTV에 찍혔어요. 그럼 3시부터 10분 사이에? 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행동은 뭐였어요? 사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번 주유기 쪽으로 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차 때문에요? 아마도요. 차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CCTV에는 없었어요. 그럼 왜 나갔는데요? 그 사람이 차에서 누군가를 봤다고 했어요. 누구를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사장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가 늦었다고 했어요. 순간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툭 바닥에 떨어진 펜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모르죠. 그 사람이 누구한테 늦었다고 한 겁니까? 그것도 모르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요? 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던 걸 기억해야 하는데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던 걸 기억해야 하는데 그 말이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10년도 더 전에 사라진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지역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재호. 저는 그 이름을 계속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었을 때 사장이 주유소에 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네, 이재호 씨 사진 있습니까? 사장은 제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그는 창고 안쪽에서 오래된 서류 상자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직원 명부와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조금 마른 얼굴, 검은 작업복, 그리고 작은 미소. 그런데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인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닮았죠? 사장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당신하고.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얼굴형도 조금 닮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다 비슷하죠. 사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처음 일하러 왔을 때 당신처럼 말했어요. 뭐라고요? 밤에 일하는 게 편하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사진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1시가 지나자 손님이 하나둘 줄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CCTV 모니터를 켜놓았습니다. 주유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화면을 4개로 나눴습니다. 입구, 2번 주유기, 3번 주유기, 뒤편 창고. 그렇게 해놓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시 20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시 30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시 40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2시 50분, 갑자기 CCTV 화면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이 돌아왔습니다. 3번 주유기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구석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뒤편 창고 카메라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창고 앞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카메라 반대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장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네? 저기 사람 있습니까? 사장이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고 문 잠갔는데 그때 모니터 속 사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재호였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어디 가시게요? 창고에요. 같이 가겠습니다. 아니요. 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따라오지 마세요. 그는 열쇠를 들고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이재호는 사장이 창고로 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창고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 이재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 모양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기억해.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주유소 안쪽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관. 저는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사장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창고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발신 번호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3시까지 기다려. 저는 손에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문자 아래에는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날처럼. 저는 즉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창고 쪽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상벨을 누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웅, 웅. 저는 천천히 유리창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끝에서 헤드라이트 2개가 나타났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차가 주유소로 들어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3번 주유기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건물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헤드라이트가 꺼졌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네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침묵. 안 늦을 줄 알았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9분. 그리고 그 순간 주유소 안쪽 창고에서 사장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사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오래된 자동차 열쇠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봤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호. 그리고 그 아래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주유소에 처음 출근한 날. 그리고 그 날짜 옆에는 짧은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대신 기다린다. 그 순간 밖에서 자동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헉.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누군가 주유소 안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 젖은 신발, 그리고 천천히 다가오는 발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가 가장 무서웠던 건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짧은 한 문장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한 번 왔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그 순간 처음으로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였는지 정확히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밤, 자동차 안, 그리고 주유소. 저는 창밖으로 누군가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그리고 어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그 순간 제 기억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린 채 눈앞에 서 있는 검은 작업복의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목소리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준호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이름은 제가 어릴 때 가족들이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친구들도 주유소에서도 모두 제 본명을 그대로 불렀습니다. 준호.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었던 게 언제였는지도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가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검은 작업복은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깨 부분이 조금 해져 있었고 바지 밑단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젖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닥에는 물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발만 젖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또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거기서 오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기억났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억. 그 단어가 계속 울렸습니다. 저는 방금 전 떠오른 어린 시절의 장면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자동차 안, 어두운 밤, 차창을 두드리던 소리, 똑똑, 똑똑. 그리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늦었어.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서 색깔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냄새는 기억났습니다. 휘발유 냄새, 젖은 아스팔트 냄새, 그리고 아주 차가운 공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장면이 조금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린 제가 자동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어딘가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이상하게 끊겨 있었습니다. 누군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똑, 똑, 똑. 제가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밖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옷, 창백한 얼굴, 그리고 손에는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열쇠였습니다. 열쇠고리에 숫자 7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신, 남자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나를 봤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봤어. 아니라고요? 차 안에서. 저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만하세요. 남자는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찾으러 갔어. 그 순간 머릿속에서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운전석 문을 닫는 모습. 어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그게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아버지가 단순히 잠깐 차에서 내렸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그 지역에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네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든 거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유소 뒤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살리려고 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요? 이재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다시 어지러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살렸다고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네가 차에서 나오려고 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막았어. 왜요? 밖에 있던 사람이 위험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사람이요? 남자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차에 탄 사람은 둘이었어.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말고? 그래. 누구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주유소 바깥을 가리켰습니다. 3번 주유기. 그곳에 검은 승용차가 다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야.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기억해. 저는 차를 바라봤습니다. 차 안의 실루엣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손가락 2개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처음 이 차를 봤던 날과 똑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숫자 2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떠올렸습니다. 2사람. 그날 차 안에는 2사람이 있었다는 뜻.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의 장면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차 뒷좌석, 제 옆자리, 그곳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낡은 자동차 열쇠, 7이라는 숫자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재호 씨.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그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신이 우리 차에 있었습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어. 그럼 왜 못 나갔어요? 늦었으니까.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주유소 전체에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젖은 손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비틀었습니다. 놓으세요. 그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귀 바로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늦지 마. 저는 본능적으로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주유소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자도 없었습니다. 검은 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제 손목에는 물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자국처럼 5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창고 쪽에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씨.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이 창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장이 제 손목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네. 이재호 씨를 알고 계셨죠? 사장은 눈을 피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제 가족도 알고 있었습니까? 사장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그날 사고를 당한 사람을 찾으러 왔던 건 맞아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사고 직전에 당신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무슨 전화요? 자기 차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온 겁니까? 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럼 사고는, 사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요? 차가 발견됐을 때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사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고 차량에서는 2사람의 흔적이 나왔습니다. 2사람? 네. 그런데 시신은 1명뿐이었어요. 저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다른 1명은? 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멈춘 뒤 그 손이 저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지 마. 저는 눈을 떴습니다. 사장님. 네. 그날 차 안에 있던 두 번째 사람. 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재호 씨였습니까?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유소 밖에 서서 자동차 경적이 울렸습니다. 짧게 한 번, 빵! 우리는 동시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이번에는 3번 주유기가 아니었습니다. 주유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적이 다시 울렸습니다. 빵! 그리고 세 번째, 빵! 저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우리에게 차가 있다는 걸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사장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차의 문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마지막으로 트렁크, 차량의 모든 문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차 안쪽에서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기억 속에 묻혀있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였는지. 어린 시절의 제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차 안에서 어린 제가 울면서 아버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그 목소리 뒤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잠시 침묵. 네가 내려야 해. 그 순간 저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릴 때 그 차 안에서 왜 제가 나오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마지막 조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지막 조각이 떠오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차 안에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건 그날 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된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차창에는 빗물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이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재호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차는 어두운 국도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평소보다 말이 없다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차가 멈췄습니다. 이재호가 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입니다. 아버지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3번 주유기와 비슷한 모양의 낡은 주유 시설이 보였습니다. 지금의 주유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휴게소였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7번이라고 적힌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재호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다고요? 이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때 이재호가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이는 차에 두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호는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문을 잠갔습니다. 철헉. 저는 그 소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재호가 말했습니다. 절대로 차에서 내리면 안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표정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가 되었을 때 멀리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이재호가 그 차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왔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차에는 운전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 차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재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창문 열지 마. 그때 검은 차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어. 이재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유소 뒤편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호야. 이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기 있어요. 그가 차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나가지 마세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울먹이는 얼굴을 봤습니다. 미안하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늦었어.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몇 초 후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관! 그리고 다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작업복, 창백한 얼굴. 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빠가 기다려. 싫어요. 그 사람은 다시 말했습니다. 늦었어. 저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제 입을 막았습니다. 이재호였습니다. 그는 다시 차 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입을 막은 채 속삭였습니다. 절대 보지 마. 그때부터 기억이 끊겼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날 밤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후로 그 일을 잊었습니다. 정확히는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다시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사장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기억났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요?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재호도 찾지 못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날 CCTV에 찍힌 사람이 사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 당시 발견된 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모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검은 차가 아직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펐습니다. 그 차가 왜 매일 이곳으로 돌아오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차, 돌아오지 않은 사람을 기다리는 차, 그리고 그날 밤 저를 두고 가지 못했던 사람을 기다리는 차.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요? 1번이요. 주유소 뒤편으로 이어지는 길, 저는 그 길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표지판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7. 저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장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가야 했던 곳에 이제야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길은 좁았습니다. 풀들이 양쪽에서 자라 있었고 오래된 나무들이 길 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 분 정도 걸었을까요? 7번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그 옆에는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예전 휴게소의 흔적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작은 금속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과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세 사람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아버지, 이재호, 그리고 어린 저. 저는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가 기억하면 끝난다. 그 아래에는 날짜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날, 저는 사진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군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호 씨?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됐어?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멀리 도로 위에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하게도 그 차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목소리. 아빠. 그리고 이재호가 제게 했던 말. 절대 보지 마. 저는 그제야 그 말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저를 숨긴 것이었습니다. 그날 차에서 저를 내리게 하지 않았던 이유도 제가 그날의 진실을 보지 않게 하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돌아왔습니다. 제가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순간 멀리 있던 검은 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졌습니다. 한번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꺼졌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유소에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사장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그날 밤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무서워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재호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검은 차가 무엇이었는지도 저는 아직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고 후 몇 년 동안 정말 같은 차가 나타났던 것인지,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인지, 오래된 CCTV 오류였는지, 아니면 제가 어린 시절 겪었던 기억과 현재의 사건이 서로 겹쳐진 것인지, 저는 지금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그 주유소에서 마지막으로 본 검은 차는 그날 이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 저는 새벽 3시라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3시가 되면 무조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끔 새벽에 잠에서 깨어 시계를 보면 3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창밖을 봅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멀리 도로 끝에 검은색 자동차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아마 그날 밤의 기억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사람은 무서운 일을 겪었다고 해서 그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기억은 평생 남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억을 바라보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뿐입니다. 저에게 그날 밤은 처음에는 공포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였습니다. 왜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지, 왜 나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는지, 왜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 모든 침묵은 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날 밤 이재호가 제 손을 잡았던 것도, 어머니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던 것도, 사장이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숨겨왔던 것도 모두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지 않기를 바랐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익숙한 냄새 하나 때문에, 어떤 소리 하나 때문에, 혹은 새벽 3시라는 숫자 하나 때문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에게는 그게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새벽 3시, 텅 빈 주유소, 3번 주유기, 그리고 아무도 없는 운전석. 그 차가 정말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인지,
아니면 제 기억이 만들어낸 마지막 장면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합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들은 마지막 목소리. 이번에는 늦지 마. 저는 그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저를 향한 경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말은 아마 누군가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국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했고 누군가가 끝내 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후로는 새벽 3시가 되어도 검은 차가 나타날까봐 창밖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한마디만 합니다. 이제 됐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들리던 자동차 엔진 소리가 제 기억 속에서만큼은 완전히 멈춥니다.